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녹화 방송을 제가 지금 역시 그 동네 뒤에 나와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어중충하고, 비가 올 것 같고, 지금 몸도, 제가 허리도 아프고, 뭐 굉장히 뭐랄까, 졸음도 오고, 찝찝한 날씨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날씨도 있으면 또 뭐 화창한 날씨도 있을 것이고,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 녹화 방송을 하나 했는데 뭐 그걸 아직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제 35년 다닌 직장에서 어, 뭐랄까 2년 동안 싸웠던 결과에 의해서 제가 현직에 복직이 됐는데 내가 이제 휴가 중이고 또 남은 그 휴가 연차 그런 그 질병 또 병가 해가지고 제가 연말까지 그냥 아마 근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어떤 징계가 또 뭐 정직이든 뭐가 또 나오겠지만은 그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현재는 신분이 쉽게 말하자면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작년에 제가 재작년 2년 동안 그런 일들 싸워오면서 저는 이제 조직을 제가 몸담았던 조직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일부가 낙하산으로 와서 저렇게 해코지를 하고 강하게 또 뭐라 할까 좀 한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뭐 소위 이제 권익위원회 직원들 징계 회부 사건도 그렇고 백경정 사건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죠. 저도 그 부분의 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유가 됐든 간에 제가 지금 현직에 복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제가 몸 담은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그저께 14억을 그 기관에서 환수 결정을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제가 복직되는 날 결정을 하고 그 상대방 최은순 씨의 그 요양원 쪽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그 로펌 대형 변호사를 써서 행정소송으로 대행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환수 결정을 하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JTBC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2024년 6월에는 이거 외에 이 부당 환수 말고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환수를 23억을 형사 대법원 부재 확정이 뭐 검찰이 이제 상고를 항소를 나누니까 해당 부처 기관에서 그냥 스스로 뭐랄까 소치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그 정도로 그 윤석열 당시 이제 대통령 최은순 씨 건에 대해서 스스로 납작기는 눈치를 보고 엎드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방송을 녹화한 거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기관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 누가 왬에 따라서 그 눈치를 보고 그걸 사익화하면은 공적인 어떤 제도를 사적 용도로 쓰게 되면은 상당히 그 국가가 혼란스럽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런 내용으로 어제 이제 방송을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복직이 됐기 때문에 현직의 이제 공직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병가 중이고 그래서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한 달이 지금 넘었죠. 어저께 그 기자 간담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아주 파격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 심지어 보수에 있는 정규재 씨라든가 그 누굽니까? 조갑재 그런 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수에 있는 쪽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태도, 답변 뭐 이런 대통령 없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또 오늘은 충청도 지역을 가서 뭐 간담회
국민들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 또 건의사항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다라는 말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대통령은 이런 추세로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게 되면은 차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개헌 얘기는 절대 안 나왔죠. 어제도 안 나왔죠. 기자 간담회에서도. 만약에 개헌이 이대로 안 되고 5년 단임으로 끝나게 되면 물론 이제 본인도 나는 더 했으면 좋겠다. 중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당사자는 중임을 할 수가 없도록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죠. 개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아닐 거예요. 5년간 열심히 하고 물러날 겁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23대 대통령이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뭐 일부는 뭐 김경수 지사를 이번에 무슨 뭘 지명을 하면서 차기 이 황태자를 키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도 있죠. 근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난번 광주를 가서 국민들의 경청을 듣고 또 이번에 오늘은 충청도를 가서 경청을 듣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조선시대 말 때 영조 정조 시대 때 정조의 그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의 민원을 듣는 민의를 듣는 그런 민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길이 남을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가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노무현, 김대중을 초월하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겠다. 그런 그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을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그러니까 본인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국가의 집행, 정부로서 국가를 관리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본인의 그 평상시 그 간절한 마음이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소원풀이를 지금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소원풀이다.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또 성남지사, 경기도지사 있을 때 특히 이제 성남지사 있을 때 행정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나 경영도 국가의 어떤 메커니즘적인 그걸 이제 소위 그 국가의 그 뭡니까 큰 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메커니즘을 뭐라고죠 그걸 이제 경영을 하는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일부 20%의 그 극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 실상을 다 그 가짜 유튜버들, 그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쇠뇌를 당해서 좀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고 뭐 갈라치기를 하고 막 그런 입장이죠. 근데 뭔가 결과물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었을 때는 아마 그를 또 인정을 할 겁니다. 이제 정권 후반기쯤 가면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대통령은 초기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아마 1년 안에 다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은 국가를 성장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3년째는 안착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한민국이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4년째 5년째는 엄청난 그런 대한민국으로서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저는 기대가 엄청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충청도 지역을 돌면서 국민들의 그 민원, 애로사항, 국민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읍소를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겠을 때 이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홀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얘기지 않고 그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다 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물론 저도 이 대통령이 오전에 그 국무회의를 하면서 국민들 민원, 그 악성 민원이라고 소위 이제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악성 민원이 될 수 있고 저같이 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미연의 어떤 조치를 귀담아 듣고 해결을 해라 라고 하니까 저도 아마 그 영향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그날 오후에 회의를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요양원, 그 병원, 뭐 저거는 별건인데, 별개 다른 건인데 환수 조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복귀 명령을, 이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판정서도 오기 전에. 판정서는 아직 한 20여일 남았는데도.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제 페북에도 올려놨지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만약에 정부 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선례, 이제 샘플로 하나의 이제 빠따를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랄까 샘플로 그런 사례를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악성 민원을 양산하고 윤석열 정부 때 그 이 사익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익적인 부분에서 과도하게 집행을 했다. 과도한 그 행정력을 낭비했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많이 낭비했죠. 불필요한 돈을 써가면서 노펌에다가 자체 변호사도 수십 명씩 있는데 노펌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하고 했을 정도면은 돈을 쓴 거죠. 쓸데없는 피 같은 그 국가 돈을 징수해 가지고. 그냥 다 그건 고익감사 대상이죠. 야, 뭐 그건 그렇고. 그래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추세로 하면은 잘할 것이다. 오늘도 임명장을 이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다 준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 정부 내각에 있는 장관이나 누가 다들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뭐 코피도 흘렸다고 그러죠. 이성락 이 양반은 코피를 흘렸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뭐 그냥 몸이 그냥 좀 이렇게 야유해졌다고 하고 과로 했다고 그러죠. 또 쉬는 날이 없다고 그래요. 거의 뭐 휴가, 그러니까 본인은 또 휴일날도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 해당 부처로 가서 일을 하면은 그 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몇천 명 될 텐데 다 나와서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와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간다 이거죠. 이제 그걸 눈치 보여서 못 간다. 그 정도로 일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성남지사, 경기도지사 있으면서 이 일을 그만큼 했고 그만큼 성과물을 냈는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큰 그 어떤 과제물이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과제물을 통해서 그 성과물을 지금 내야 되는 것이죠. 5년 안에. 뭐 3년 후반기 넘어가면은 그 결과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세계에서 엄청나게 도약을 하는,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여지는, 그래서 저도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진출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그런 구상을 해야겠다 해서 K 이니셔티브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들었을 때 지금 뭐 부동산도 지금 뭐 사실 부동산 얘기가 그저께도 나왔지만은 아파트 값이 지금 청년들이나 누구나 다 지금 10억 넘어가는 건 사실 무리거든요. 급여가 그렇게 못 따라주거든요. 지금 적정가액이 한 5억, 4억이면 딱 맞습니다. 6억 비싸봤지 6억이면 돼요. 근데 10억 다 넘어가요. 그거 말이 안 돼. 청년들이 무슨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월 급여 평균 250만 원 선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230 정도, 220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도 300이 채 안 돼요. 300 정도 전후입니다. 근데 얘들이 뭔 그 아파트를 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지금 해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살기 위한 거주의 수단이다라고 하고, 또 소위 그 주식으로, 주식이 많이 돈이 모아져야지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지금 3,000피에서 코스피를 5,000피까지 지금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지금 뭐 박찬대, 정청래 얘기도 지금 해야 하는데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박찬대를 찍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청래 그 양반은 함몰돼 있다. 과거에 자기 패거리주의, 과거에, 그리고 좀 얍삽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다. 근데 박찬대는 진실하고 믿음이 가고 책임감이 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좀 그런 어떤 기교적인 면은 없어도 좀 더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심, 안수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죽이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찬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방송을 지금 낀 것도 여러분들도 박찬대를, 저 당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찬대를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를 지지를 해주시고,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큰 대통령으로서 후기 23대 대통령이 부담을 엄청 가질 겁니다. 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후기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누가 될 것인지 23대 대통령 벌써부터 그만큼 따라가 줘야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성만큼. 그게 이제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커진 것이죠. 높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다음 5년 후에 이제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다음 23대 대통령은 10살의 대통령으로서 화작픈 사람은 못 찍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23대 대통령은 22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의 반절도 못 쫓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그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그럼 23대 대통령을 벌써부터 지금 애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만큼 눈높이에 의해서 뭐 태종 이방원이 했으면 자기 아들 세종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기는 피를 뿌렸고 그 다음에 세종을 세우자면 그런 문화정치, 문화의 부흥정치를 하려면 그 대통령의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눈으로 먼 미래의 하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